네,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? 지난해 7월 AMD의 CEO 리사 수가 했던 말입니다. 당시 AMD의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이 삼성전자에 넘길 수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랬던 입장이 180도 바뀌는 모양새입니다. 자, 어제 리사 수는 이 3나노미터 GAA 반도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전 세계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방식은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. 자, 그래서 시장에선 AMD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업 가능성이 부풀고 있는 겁니다. 자, 1년도 채 안 됐는데 AMD가 새로운 결단을 내린 배경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망까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참 고전을 많이 해왔는데 말이죠. 그러니까 미세 나노 공정 쓰겠다. 아직 뭐 그런 글로벌 공급사들이 마땅히 많지는 않아가지고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AMD와 삼성이 손을 잡는다 하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. 네. AMD는 왜 삼성과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?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, 이 리사수 CEO가 어제 얘기했던 게요, 향후 기술은 이 전력은 줄어들고 성능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, 자, 바로 이게 GAA 기술이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우선 이거를 GAA가 뭐냐면요, 일단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TSMC는 지금 핀팻이라는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핀팻이 뭐냐면요, 이 핀이라는 게 물고기 지느러미를 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네모나게 나와 있는 게 영화 조스에서 보시면 상어 지느러미 있잖아요. 네.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핀팻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게이트를 이렇게 양 옆이랑 위 이렇게 3면이 닿아 있습니다. 이게 많이 닿아 있을수록 이 전력의 효율도 늘어나고 전압이 많이 주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 핀팻을 사용하고 있고요.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저게 GAA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영어가 조금 약하네. 네, 네. 게이트가 전부 둘러싸여 있다라는 네. 의미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게 3면이 되어 있으면은 많이 닿을수록 효율이 좋다고 했잖아요. 이건 4면이니까 그만큼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. 삼성전자가 채용하고 있는 게 GAA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요, 지금 5나노 핀팻 같은 경우가 지금 이 3나노 GAA가 이거에 비해서 성능은 30% 높고 전력 소모는 50% 정도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 전력 효율 이런 게 요즘에 좀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트렌드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압도적인 1위잖아요. 네. GAA라는 그 공정이 그렇게 좋은 건데 네. 왜 TSMC는 이걸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? 사실 TSMC 말씀대로 기술력이나 이런 건 명실상부 1위 업체긴 한데요. 이게 핀팻에서 이 GAA로 바꾸려면은 아무래도 이 처음에 수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1등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.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1위를 잡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모험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그렇다고 TSMC가 핀팻만 고집하고 있느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2025년부터 해서는 이제 2나노를 양사가 모두 GAA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또 현지 매체에서도요, 지금 TSMC가 이 2나노의 파일럿 생산은 이미 완료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TSMC가 우리보다 워낙 많은 자본을 지금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선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대단한 드는데 모처럼 만약에 AMD와 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삼성전자에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될 것이냐,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? 네, 일단 최근 들어서요, 이 TSMC랑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만 보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. 이것도 한번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. 최근에 다시 한번 이 TSMC의 점유율이 60%를 넘어갈 정도입니다. 사실 1위와 2위인데 격차가 상당히 나는 셈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의 3나노 고객사가 사실 주요 고객사가 퀄컴 정도였는데 물론 TSMC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AMD도 있고 굉장히 많죠.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AMD라는 주요 고객사를 끌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레퍼런스를 얻는 게 되니까요. 주요 고객사 향후에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될 수 있겠고요. 또 한 가지가 지금 TSMC가 지금 주문이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네. 실제로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정도거든요. 네. 그럼 당장 이 반도체가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인 삼성전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.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DS 부문 적자가요, 작년에 15조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게 앞으로 만약에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모이고 하게 된다면 이 적자를 메우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대표님 사실 이 반도체주들이 요즘 뭐 AI에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쪽의 이슈, 호재가 있다라는 점이 의미가
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.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뒤로 밀렸었던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새로운 섹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거죠.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SK하이닉스는 TSMC와 연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이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TSMC가 진짜 파운드리 시장의 6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는 11%에서 13%거든요. TSMC는 거의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거의 그 가동률이 100%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그런 상황이죠. 여기에 삼성전자는 딱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퀄컴 정도였지만 AMD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올 초에 울트먼 그 챗GPT CEO도 왔고요. 메타의 이 그 CEO도 왔잖아요. 그래서 그들만의 AI 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죠. 다만 여기에서 기술적 격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도 모험을 한번 딱 걸어야 돼요. HBM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모험을 걸면서 그 캐파를 확대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되어 있어서도 삼성전자는 모험을 한번 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게이트 어라운드 요 방식이 3나노인데 2나노 이상으로 움직일 때에는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TSMC의 캐파가 말씀하신 것처럼 꽉 차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잠깐 손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지금 이 삼성의 파운드리는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세요? 네, 현재 상황에서는 잘 유지되고 있고요. 대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. TSMC가 60%고 삼성전자 13%, 10% 이걸 빼놓으면 나머지는 거의 존재감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은 경쟁 업종에 대해서 탈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엔비디아와 TSMC 동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 여건에서도 삼성전자는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. 지금 이 이슈와 맞물려서 파운드리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발견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? 저는 소부장 쪽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어요. 그 중에 1세대를 한번 봐보자. 너무 이 뒤에 밀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1세대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생산한 회사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회사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타 뭐 태양광이나 다른 그 부분을 띄어내고 반도체로 독립을 해서 확고하게 반도체 쪽 그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배 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최근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소부장 쪽 주성 엔지니어링 괜찮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 기자 오늘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? 사실 AMD에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맡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언론을 믿느냐고 했던 게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보도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사수 CEO에게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한국 언론을 안 믿으세요? 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